미국 방산과 우주 산업에서 이렇게 겉과 속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드론 계약을 따내고 실제 전장에서 쓰이는 정찰 시스템을 공급하고 제조 시설을 확장하고 민간 우주 정거장 모듈 인프라를 구축하고 심지어 달성하기 어려운 다르파의 약 4,400만 달러 규모 임무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순손실이 커지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낮추고 실적을 크게 미달하고 재무총괄 책임자를 교체하고 이사회 구조를 손보고 주주권 관련 조사를 받는 일이 겹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의 행진인데 내부 숫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은 투자자들의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보통 이런 일은 방산 산업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더 깊은 층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요. 이 이야기는 레드와이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2020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우주 관련 기술 회사를 흡수했습니다. 적외식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 태양광 패널을 설계하는 회사, 복합 제품 기술을 가진 회사, 별 추적기와 태양 센서를 만드는 회사, 우주 환경용 탑재체 설계 조직, 그리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사용되는 미세 중력 제조 기술까지 합쳐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주 기업을 이렇게 빠르게 모아 통합하면 보통 규모의 경제가 생겨 비용 구조가 안정되고 이익률이 좋아지고 수익과 가이던스가 점점 명료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레드와이어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그 통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서 이탈 자체가 하나의 단서가 정도입니다. 2024년 레드와이어는 약 3억 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습니다. 방산 성격의 단연 계약 비중이 큰 기업에서 이런 매출 증가가 나오면 보통 이익률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손실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장기 계약 비용을 다시 추정하는 EXC 조정이 비정상적으로 컸고 일반적인 방산 기업에서는 이런 조정이 느리게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약 700달러 정도의 소송 비용이 반영되면서 손익은 더 악화했습니다. 상장 시절 발행된 워런티의 가치 변동도 숫자를 흔들었습니다. 통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요인들은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2025년 초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레드와이어는 약 9억 2,500만 달러 규모로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합니다. 일반적인 항공우주 기업의 인수는 특정 기술을 보완하는 방식이 많지만 엣지 오토노미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 엔진이었습니다. 장기 채공 드론인 스토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우크라이나가 이미 쓰고 있는 펭귄 전술 정찰기, 유럽 전역에 걸친 생산 라인까지 모두 이 안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기업 형태 자체를 바꾸는 대형 결정이었습니다. 이 인수 직후 외부 성과는 폭발했습니다. 북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스토커를 주문했고 우크라이나의 펭귄 후속 물량이 전달됐으며 유럽 국영관들도 감시 플랫폼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우주 인프라 사업도 확장됐고 엑시엄 스페이스의 태양광 시스템까지 수주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약 8만 5천 제곱피트 규모의 연료 전지 생산 시설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다르파가 약 4,400만 달러의 VLEO 임무를 레드와이어의 세브르셋 플랫폼 중심으로 맡겼습니다. 중형 방산 기업이 이런 신뢰를 얻는 건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보통 이런 흐름이면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마진 전망이 명확해지고 숫자가 점점 안정됩니다. 하지만 레드와이어는 바로 같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약 1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지만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분기 실적 발표 직후 약 5억 달러로 예상되던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약 3억 달러 정도로 낮춰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가이던스 조정은 방산 분야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은 이 정도 폭의 조정은 단일 원인보다 구조적 문제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재무총괄 책임자의 퇴임 발표가 겹쳤습니다. 고속성장과 대규모 통합 과정에서는 재무총괄 책임자의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이런 순간의 교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전반적으로 개편된 점도 보통은 장기적 전략을 위한 움직임이지만 이렇게 가이던스가 무너지는 시점과 겹치면 내부 관리 체계에 압력이 걸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주권 전문 법률사가 엣지 오토노미 인수와 과거 합병 과정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점도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이런 검토는 종종 발생하지만 재무상 불안정과 결합되면 공개된 정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외부 성과와 내부 숫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년 단위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산산업에서는 극도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상황은 미스터리처럼 느껴집니다. 숫자가 내러티브를 부정하고 내러티브가 숫자를 부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가설이 나옵니다. 통합 과정의 지연일 수 있다는 가설, 수익 인식 시점의 이동일 수 있다는 가설, 구조적 비용 재추정이 발생했다는 가설,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는 가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의 가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11월 말 주가는 약 $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고 과매도 수준의 지표도 나왔습니다. 공매도 비율은 8% 정도였고 $5 근처에서 지지가 형성되었습니다. $6와 $8대에서 저항이 모여 있는 것도 확인됩니다. 이 시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신 상장 종목, 비상장 종목, 상장 예정 종목, 코인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조사를 통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의 콘텐츠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시는 열성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더 탄탄한 조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레드와이어의 향방은 향후 몇 분기 동안 마진 안정과 비용 구조 통제, 현금 흐름 개선이 나타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부 시스템이 외부 성과와 맞물리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낮은 주가는 훗날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 지지가 관건입니다. 이 지지가 유지되면 $5 중반까지 반등이 가능하고 진정한 추세 전환은 $7에서 $8대에 진입할 때 확인될 것입니다. 중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서 가이던스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외부 성과와 내부 숫자가 정렬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둘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레드와이어는 지금과 전혀 다른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